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4.7 보궐선거에서 원하시는 분을 뽑으셨나요? 이긴 쪽이나 진 쪽이나 희희낙낙할 일이 아니고 좀 더 자성하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임해야 할 것이며, 진정으로 승자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105화 하나훈 시인의 68번째 시 낙엽입니다. 먼저 낙엽이라는 시낭송을 진행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낙엽, 하나훈. 빨강 낙엽, 사랑의 혈서, 사랑의 분신. 빨강 낙엽을 줍는 것은 고운 사랑을 모으는 것, 고운 꿈을 모으는 것. 어찌 인생이 아름답지 않을까? 빨강 낙엽, 사랑의 혈서, 사랑의 분신. 여러분, 낙엽이라는 시랑송 잘 들어보셨나요? 낙엽이라는 시는 1970년 2월 1일 발행된 시인이라는 문학지의 30페이지에 수록된 시입니다. 진행자가 들고 있는 이 책이 바로 시인이라는 잡지인데요. 이 시는 2010년 11월 12일 발행된 하나훈 전집 136페이지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변경 없이 똑같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시는 총 8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식상으로 분류하자면 자유시에 속한다 할 수 있는데, 이 자유시라고 하는 것은 정영시가 지니고 있는 운율적, 형식적 제약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형식의 시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 분류하자면 서정시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서정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정서와 감정을 표현한 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적상으로 분류하자면 순수시에 가까운 시인데요. 이 순수시라고 하는 것은 예술성을 추구한 시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향상으로 분류하자면 주정시에 속한다 할 수 있는데, 이 주정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정감과 정서를 노래한 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훈 시인이 이 시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간추려보자면, 인생이란 것도 환경에 따라 또는 태생에 따라 천차만별의 삶을 살게 되지만 자연의 섭리를 벗어나지는 못한다는 이야기겠지요. 다시 말해서 나무도 계절에 따라 앙상하고 을씨년스러운 겨울을 거쳐 생명이 움트는 봄을 맞아 싱그러움을 맞고 점점 왕성한 활동을 통해서 성숙 단계를 거치면 화려한 변신을 통해서 점점 마감의 시기를 맞게 되지요. 빨강 낙엽이라는 것은 바로 이 인생에 있어서 황혼기를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 창작 시기가 하나훈 시인이 한창 활동했던 70년대 초가 아니었을까 유추해 봅니다. 그러면 각 연과 행 속에서 화자의 속뜻을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연을 보겠습니다. 빨강 낙엽, 사랑의 혈서, 이렇게 아주 간촐한 시어들을 동원해서 쓰고 있는데요. 일행에서 낙엽이라는 시어를 쓰고 있는데, 이 낙엽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나 꽃으로부터 이미 떨어진 이파리, 이것을 낙엽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인생에 있어서의 황혼기를 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흔히들 가을은 남성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실상은 여성의 계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을녘 단풍으로 유명한 곳으로 나가보면 삼삼오오 떼를 지어 호호하하 웃음꽃을 피우며 종횡무진 활보하는 그룹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월등히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늘 강일해 보이는 남성에게도 깊은 감성에 빠지는 계절이 가을이라서 남성의 계절이라고 불려졌나 봅니다. 이행에서 혈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혈서라고 하는 것은 제 몸의 피를 내어 쓴 글씨를 뜻하는데 여기서 혈서라는 뜻은 다르게 해석해야 할 듯 싶습니다. 혈서를 쓸 때는 누구나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글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사상으로 보면 도원결의를 맺거나 국가의 목숨을 바치고자 결의에 찬 맹세를 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이벤트라 할 수 있습니다. 혈서의 일화를 소개하자면 일제치하의 독립투사들은 동지와 혈서를 나눠 쓰곤 하였습니다. 1909년 3월 안중근 의사와 동의 단지해 동지 11명은 각각 왼손 넷째 손가락 무명지를 끊고 태극기에 대한독립이라는 네 글자를 쓴 다음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지요. 이토 히로부미 척결을 다짐한 안중근 의사는 그해 10월 그 약속을 지켰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을의 전령사 빨강낙엽은 사랑의 혈서와 같이 인생에 있어서 숭고한 것이라고 중요성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연을 보겠습니다. 사랑의 분신 이렇게 간결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행에서 분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몸을 스스로 불태움을 뜻하는데 사랑의 혈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혈서가 첫 발을 디딘 것이라면 분신이라는 것은 완주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일본 사무라이가 자행하는 활복의 또 다른 형태가 분신이랄 수 있는데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극단적인 표현법으로서는 높이 인정하지만 생명을 경시하는 측면에서는 절대로 지양해야 할 행동이라 하겠습니다. 가끔 우리 주변의 시위 장소에서도 볼 수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신사 박인걸 시인의 분신이라는 시가 있어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신, 박인걸. 꽃보다 더 아름다운 단풍잎이 차가운 바람에 흐느끼며 울고 있다. 간신히 붙잡은 가지가 흔들릴 때면 안간힘을 다해 지금껏 버텼지만 비온 뒤 아침부터 한 입 두 입 여윈 슬픔에 훌훌 뛰어내리고 젖은 가랑잎 흙에 엎드려 다시 한번 진한 눈물을 땅에 묻는다. 지난 봄부터 오직 한 마음으로 기진맥진하더라도 정성을 다해 보람을 퍼먹으며 견디어온 세월, 찬바람에 견딜 수 없어 잡았던 소나기에 힘을 접었다. 뛰는 심장을 하늘에 걸고 피보다 더 붉게 살리라 다짐한 세월, 온몸을 새빨갛게 불은 지른 후 무엇을 위해 분신하니 장엄하다. 오로지 무엇을 위해 그 길을 간다면 분신도 의로운 죽음이니 숭고하다 하리. 2020년 11월 3일 박인걸 시인은 이렇게 읊고 있습니다. 하나운 시인이 삶을 뒤돌아보며 자신의 초상을 읊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같은 문둥이 처지에도 한센인의 권익과 자화를 돕기 위한 사랑의 혈서를 쓰고 사랑의 분신을 한 것으로 자평하는 노래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3연부터 5연을 보겠습니다. 빨강 낙엽을 줍는 것은 고운 사랑을 모으는 것, 고운 꿈을 모으는 것,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3연에서 빨강 낙엽을 줍는 것이라는 것은 빨강 낙엽이 곧 사랑의 혈서이며
사랑의 분신을 뜻하는 것이므로 사연에서 노래하듯 고운 사랑을 모은다는 것은 곧 화자의 삶이 곧 아름답고 고운 사랑을 모으는 것이었고, 오연에서 노래하는 고운 꿈을 모은다는 것은 자신의 꿈을 이룬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듯 싶습니다. 여기서 고운 사랑이란 이성 간의 사랑도 있겠지만 조직에서 또는 사회에서 국가에서의 사랑도 포함된 것이 아닐까 생각되며, 여기서 고운 꿈이라는 것은 하나훈 시인이 사회생활을 통해서 계획하고 이루고자 했던 이상을 다 내포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미가마의 복지시설인 신명보육원, 청운보육원, 그리고 나환자 재활을 위한 동진원, 안평농장, 대한한센총연맹위원장, 경인종축장, 신한농업기술학교 등등 수많은 꿈을 이루기도 했지만, 또한 한센인의 자급자족 도시로 만들기 위한 꿈의 세상 무화공화국, 대방동의 나환자 예술원 설립 등등 한계에 부딪혀 좌절된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질투와 모함도 겪어야만 했기에 남다른 소회가 클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유견에서 8연을 보겠습니다. 어찌 인생이 아름답지 않을까? 빨강 낙엽, 사랑의 혈서, 사랑의 분신, 이렇게 시를 마감 짓고 있습니다. 유견에서 어찌 인생이 아름답지 않을까? 이렇게 노래했지만 문둥이의 삶이 어찌 아름답다 하겠습니까? 반어법적인 표현이겠지요. 하지만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되돌아보면 더 보람차고 자존감이 있듯이 빨강 낙엽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와 같은 비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훈 시인은 1연과 2연을 다시 한번 마지막 연에 등장시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훈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훈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훈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훈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훈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훈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훈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106화는 1970년 2월 1일 발행된 시인지에 수록된 포인세치아꽃이라는 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훈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안내에 따라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구독은 무료이며 딱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구독은 진행자에게는 독자로부터 인정을 받는 증표이며 보람을 느끼게 하는 청량제라 하겠습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